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 폭발, 한국 부부들이 겪는 공통된 비극. 퇴직이라는 건 사실 일에서 해방되는 순간으로만 여겨지곤 해요. 수십 년을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버티며 퇴직하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온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눈앞에서 딱 터집니다. 바로 부부 갈등이에요. 일할 땐 거의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서로 간섭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그동안 덮어두었던 차이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왜 갑자기 집안일에 간섭해?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눈치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퇴직을 준비했는데 결혼 생활의 변화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많은 부부가 겪는 이 은퇴 후 갈등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퇴직 후 부부가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지 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본문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왜 이렇게 흔할까? 1. 갑자기 바뀌는 생활 리듬. 은퇴 전에 남편은 대개 집에 거의 없어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고 주말엔 잠만 자거나 휴식 모드였죠. 반면 아내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집안을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해 왔고요. 그런데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남편이 있게 되니 마치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와 교란시키는 느낌이 생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싫어해? 싶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왜 흔들어? 가 되는 거죠. 2. 서로의 은퇴 기대가 전혀 다르다. 남편은 인생 2막을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금은 이제 나도 가족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반면 아내는 이제야 나도 좀 쉬고 싶다. 내 시간 좀 갖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즉, 남편의 은퇴는 여유의 시작, 아내의 은퇴는 할 일의 절반이라도 줄어드는 기대. 여기서 기대가 서로 엇갈리니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3. 정체성의 흔들림.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 남편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잔소리나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내는 그 변화를 감당해야 하니 지치고요. 사례 1,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싫다는 거야? 박 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 남편 박 씨는 은퇴 후 여보, 이제 내가 집안일 좀 도와줄게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아내가 그동안 해오던 주방 동선, 냉장고 정리 방식, 청소하는 순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한 겁니다. 결과는 아내는 스트레스 폭발, 남편은 억울한 폭발. 아내,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남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들은 단순한 집안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갈등의 핵심은 영역 침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충돌입니다. 아내는 내 공간을 존중받고 싶다고 느끼고 남편은 퇴직 후에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고 느끼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도와준다가 아니라 배운다는 태도로 접근하기. 여보, 그동안 내가 해온 방식 좀 알려줘. 나도 배워서 같이 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은퇴 부부 갈등을 반 이상 줄여줍니다. 사례 2, 여보, 나랑 산책 좀 가자, 난 혼자 있고 싶은데. 김 부부는 은퇴 후 부딪히는 시간이 늘면서 오히려 대화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끊임없이 말하고 산책을 가자고 하고 외출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반대예요. 그동안 남편이 출근한 동안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겐 매우 소중한 휴식이었다는 걸 남편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여기서 남편은 버림받는 느낌을 받아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고 아내는 더 답답해지며 갈등은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 해결의 핵심은 각자의 개인 시간을 제도화하는 것이에요. 오전은 각자 시간, 오후에는 30분 산책, 저녁은 함께 대화. 이렇게 혼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충돌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례 3돈 문제는 말하기만 해도 싸움이 돼요. 세 번째 사례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안 씨는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물가 상승과 자녀 문제 때문에 지출을 조절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생 벌었는데 이제 좀 쓰고 살자며 반발했죠. 이 갈등의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감이에요. 아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 남편 벌어온 세월에 대한 보상 욕구. 이걸 풀려면 절대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수치 계획 기간을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지출 상한을 함께 정하고 비상금 비율을 정하고 큰 지출은 반드시 사전 합의하기. 이렇게 틀을 만들면 싸움이 크게 줄어요. 정리 은퇴 후 부부가 다시 균형을 잡는 법.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기. 상대의 생활 방식과 공간을 존중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 새로운 역할을 합의하기. 집안일도 배우기 분담하기 순서로 접근. 경제 계획을 숫자로 명확하게 만들기. 감정 대신 수치와 계획으로 이야기해야 갈등이 줄어든. 함께하는 루틴을 만들되 강요하지 않기. 함께 산책, 취미, 식사 시간처럼 가벼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마무리. 퇴직 후 부부 갈등은 비극이 아니라 새롭게 관계를 재정비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하는 나, 가정을 지키는 나라는 틀 속에 묶여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진짜 서로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삶의 리듬과 기대가 너무 달라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이 사라져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기억하면 훨씬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